22쪽. 이번에는 이제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현대소설을 이제 보는데, 마찬가지. 우리 서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의 서도 서술입니다. 아까 그래서 표현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사는 사건. 그래서 사건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거겠죠? 서사는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설을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누가 일으키는 거야? 사건 누가 일으켜? 그렇지, 인물이 일으켜. 그러니까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이제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인물 중심으로 읽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시점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시점에 크게 두 가지, 1인칭, 3인칭. 다시 두 가지, 이렇게.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시점, 관찰자. 이것도 이제 판단해주면 되는데, 사실 내신에서는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국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냐면, 이건 바로 부정 반응을 보일 때죠. 인물이 보이는 과정은 긍정하고 부정이야. 그럴 때 부정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똑같아. 시에서는 화자의 반응을 보는 거라면 소설에서는 인물의 반응을 우리가 찾아주면, 확인해 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좀 보면 핵심 정리부터 살펴볼게요. 현대소설, 단편소설, 서정적, 애상적. 아까 애상이라는 말 나왔었잖아. 애상. 무슨 뜻이었어? 슬픈 거. 애상하면서 그냥 슬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래요. 그러면은 나가 나오지만 주인공은 아니라는 얘기네. 1인칭 관찰자니까 당연히 주인공을 관찰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를 알려줄 수 있는 표현들 혹은 소재들, 이런 것들 또한 생각해주면 되겠고, 성북동.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 바로 누구야? 네, 황수건이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났다. 이게 바로 뭐인 거야? 두 글자로 하면. 아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야. 세상에서 밀려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앞에서 본 슬픔이 기쁨에게, 이거 연결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봤으니까, 여기에서 나라는 인물이 이제 시에서 나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작품에서 나는 황수건에게 어떤 시선을 보여? 그렇지, 긍정적인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앞에서도 필요한 게 뭐였어? 슬픔, 그렇지, 연민,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하고는 앞에 있는 작품 슬픔이 기쁨에게랑 연결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가 달밤에서의 나가 시를 썼다. 누구에게 그 시를 쓴 거겠어? 황수건에게 그 시를 쓴 거겠어? 생각해봐. 나가 이제 여기 이 작품에서의 나가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이제 시를 썼다고 했을 때, 그때 너는 누가 해당될까? 그렇지, 주변 사람들. 황수건을 지금 소외하는, 혹은 무시하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배려하지 않는 바로 주변 사람들이 바로 너가 될 수 있겠죠. 됐어? 계속 봅니다. 특징을 보시면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요거는 주로 이제 결말 부분에 나타나는 거야. 결말 부분에.
그다음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 이거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병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병렬적 구성. 그럼 병렬적 구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주인공에 관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이 구성을 취하게 되면 황수건의 캐릭터, 황수건의 특성이 부각이 되거든. 다시. 지금 황수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황수건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방식. 그것이 병렬적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사파가 하나만 나오지 않잖아. 병렬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사파는 하나만. 그럼 사파가 어떻게 돼야 돼? 병렬적 사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파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 이것도 바로 이제 그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이제 다 읽으면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필요한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아시겠죠? 본문 봅니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 되었을까? 그날 밤, 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1인칭이 되는 거지? 그날 밤이래. 우진아, 그때 생각나? 그때 생각나? 그때가 뭐 어떤 때인데? 무슨 생각난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날 밤이래. 그 뭐야? 지난 날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추억팔이, 그래, 회상. 그날 밤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회상인 거야, 회상. 정확하지 않게. 뭐가? 그날 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날인지 알 수 없지. 그런데 이미 지난 날을 그날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작품의 구성은 아까 그 에피소드식 나열이었잖아. 병렬적 구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회상의 구조라고. 이거 왜 회상의 구조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 그날 밤이야? 우리 가장 쭉 뒤로 넘겨보세요. 마지막 부분 봐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거 위에서 세 번째 줄이네. 어제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날 밤에 어땠는 거냐면 황수건을 처음 만날 때를 떠올리는 거지. 그때부터 바로 언제까지의 이야기야? 그렇지, 어제까지의 이야기인 거야.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정말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그래서 지금 주변으로 시골인 거니까 도심에서 이제 주변으로 이사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게 시골이라고 판단하게 한 일이 바로 요 황수건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 이날 저녁 언제야? 바로 그날 밤이 되는 거지.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에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캐릭터죠. 그는 못난이다. 이거 뭐야?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지. 다시 우리가 이제 문학 개념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 봐봐요. 지웠네 이거. 사건 누가 일으켜?
인물이 일으켜. 근데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가 당연히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뭐랑 뭐? 그렇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그럴 때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단어로 얘기하는 거죠. 얘 못난이다. 지금 이거잖아.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 됐어? 이건 기본이야. 내가 따로 설명하지, 그러니까 물론 다는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을 딱 우리가 딱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이때까지는 부정이었던 어? 이때까지는 홍수건에 대해서 부정이었던 알 수 없지. 일단 근데 못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못난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그렇지, 안 좋게 생각해. 그렇다고 봐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이것이 긍정으로 그 대상에 대한 인물에, 그러니까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건 아니야. 왜냐면 그냥 못난이인 거라고. 그냥 못난이는 객관적 사실일 수 있잖아. 여기도 정말 시골 이로군이라는 비꼬는 표현을 비꼬는 표현이 아니지. 여기가 시골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준 것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었던 거니까. 그걸 어떻게 비꼬는 걸로 들을 수 있어? 여기도 정말 시골이구나. 그래, 여기도 정말 시골이구나. 그건 뭐야? 그럼 이 곳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비꼬는 거라면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걸 알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그러니까 비꼬는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야. 비꼬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서울 밖이야. 그러니까 사대문 밖이, 여기 이제 사대문 밖이라고 나오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대문 밖이라고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사대문은, 이거 이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거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정말 중심이 되는 거고, 그거 바깥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좀 변두리, 도심에서 좀 벗어난 변두리가 됐으니, 그러니까 도시에서 조금 떨어졌긴 할지언정, 뭐 완전히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대문 바깥에 대해서, 성북동에 대해서, 아, 여기가 지금 시골이구나, 도심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황수건이라는 인물 때문이었던 거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 성북동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지금 이 성북동이 시골이어서 비꼬는 거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야. 근데 못난이라는 거는 나가 판단한 거야? 아니면 나가 판단한 거지. 왜냐면 봐봐, 얘 지금 여기 이사 가서 얘 황수건 처음 본 거잖아. 그날 밤 본 거야. 그래서 몇 마디 나눠봤더니 얘 어때? 모자라. 그거야. 봐? 모자라. 그럼 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된 거지. 그럼 보통 어떤다고? 모자라도 얘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라고 판단이 했어. 그럼 부족한 사람이라 판단했다고 무조건 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피해. 얘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럼 그거야말로 바로 뭐인 거야? 부정적 반응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못난이 그냥 팩트. 그렇지. 지금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 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성격을. 야, 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지금 이거인 거 아니야.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읽어볼게요. 계속 이거 부분을.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가 없겠지만 대처 큰 곳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눈에 잘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국 때 살았잖아. 이때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옛날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황수건의 캐릭터를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천진스럽대.
우리 천진스럽다고 천진난만할 때 쓰는 거잖아. 보통 순수하고 그런 것들을 천진난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 긍정적 인식이 있는 거란 말이야.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지금 이 소는 나도 될 수 있는 거죠. 손님은. 동리가 뭐예요? 동네. 됐어요? 그럼 이거는 황수관이 손님이랑 응? 황수관이 손님이랑 이거를 시골의 정치를 돋아주는 거를 본 거예요? 아니면 다시. 지금 이 상황이 이거야. 여기서 손님이 왜 등장하냐면, 지금 나가 황수건 때문에, 아, 성북동이 시골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성북동이라는 동네를 처음 오는 손님들이 있다면, 그 손님들에게도 성북동이 시골임을 보여주는 바로 대상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황수건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서 실제로 손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는 지금 성북동의 특성, 시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황수건의 캐릭터, 성격이 나타났어.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그럼 이제 그날 밤이 바로 어떤 때냐면 황수건을 처음 만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보고 천진스러운 눈을 봤을 때 순박한 시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눈을 보고, 아니지. 그 앞에서 또 나잖아. 얘가 지금 못난이야. 맞죠? 좀 부족해? 이런 그러니까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눈에 잘 띈대. 얘가 못난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애가 잘 눈에 띄어? 아, 여기가 좀 시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라고. 그런데 또 모두 걔의 눈빛으로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꼭 눈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첫 만남, 그날 밤 이사 오고 나서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황수건이 어떤 그 일을 하는지 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황수건이 무슨 일을 해? 지금 보조배달원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는 소재가 바로 핫비는 안 입었으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보조배달부라는 것을 아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일곱 번째 줄을 보면,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와 계쇼. 이게 지금, 얘가 말하는 게 어떠냐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지. 생각해봐. 이제 막 이사 왔어. 그런데, 야, 너네 집 이렇게 조그매? 라고 하는 거잖아. 왜 조그만 집에 이사 왔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몇 마디 나눠보니까, 나가 생각할 때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야? 조금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나가 살고 있는 집이 조그매서 지금 그 조그만 것을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데서 살아 이런 게 아니죠. 왜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기와집도 많은 거립쇼. 내가 더 좋은 집을 소개해 줄 수 있었다. 그래, 맞아. 참견이 되는 거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이 황수건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봐봐. 얘는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야, 얘는 필터링이 안 되네. 지금 이거잖아. 됐어?
그리고 지금 황수건이 어떤 그 외양묘사를 보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라고 얘기했으니 어때?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죠? 우스꽝스럽게까지 그려지고 있어. 됐어. 그렇다고 뭐 이것을 얘를 비꼬기, 황수건을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한 건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황수건과의 첫 만남. 그래서 황수건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게 된 거야.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여기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네. 이제 그 이튿날 저녁,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이 되겠죠? 그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그런데 여전히 모인 거야. 좀 부족해. 맞지? 지금 보조배달부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왜 늦었다 했더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삶에 대한 정보가 요약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 누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냐면 황수건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왜 황수건 에피소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느냐? 황수건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황수건이 어떤 인물인지가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노랑수건이 되어 있는지, 노랑수건이라고 불리는지도 이름이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죠. 넘어갑니다. 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쭉 하니까, 봐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다른 집에도 가져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거.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나는 황수건에 대해서 짓거리기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긍정적인 인식인 거야. 반면에 우리 집 안에서도 어때? 그렇지. 우리 집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이제 가족들이 되겠죠? 나와 다르게 가족들은 황수건에 대해서 부정적. 됐어? 그래서 지금 황수건이랑 얘기한 게 재미있는 이유. 이런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시답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웃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황수건에 대한 나와 가족들의 인식이 나타나게 된 거고, 이제 어떤 날이야? 어떤 날 됐으니 또 다른 사건이겠지? 황수건과 관련된.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그러면서 그래, 황수건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황수건의 소망이 나오죠. 지금 이제 보조배달부이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어 해? 그렇지. 원배달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깊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맞지? 황수건과의 대화가 그냥 가벼운 건데 지금 거기에서 나는 뭘 느껴? 재미를 느껴. 그 웃음밖에 안 나와. 그래서 황수건이랑 얘기하기가 좋다. 기껍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제 요 11번째 줄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황수건의 소원, 원배달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따로 떨어지게 돼서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가 보조 배달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되겠다라는 거. 계속 봅니다. 15번째 줄이네요.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래서 지금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되기를 지금 나뿐 아니라 가족들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우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배달부가 못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좀 애매할 수 있지. 지금 아까는 이제 부정적 인식이었잖아. 그까지 반편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부정적 인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기 좋은 친구가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라고 했으니 인식이 좀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하고는 이 부분. 어디 보자.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이거 뭘 드러내는 거야? 그렇지. 반가움을 지금 여기 뛰어나갔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지금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안 된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그래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 사람을 잘 교육해서 혹은 잘 달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일 잘 못하고 좀 부족하니까 아예 어떻게 했어? 일해서 빼버렸어. 그럼 더욱 어떻게 되는 거야? 소외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원배달부가 된 사람이 뭘 보여줘? 지금 이제 황수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황수건을 바라보는 또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사회의 인식도 나타나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디 몇 번째 줄에 보냐면 10번째 줄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수건을 만날 일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죠? 10번째 줄이야.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왜? 일자리를 잃어서 혹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응? 뭐가? 어떤 게? 나라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기도 할까지 황수건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황수건에 대한 태도? 그렇죠. 마음이 아프다.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내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그 당사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황수건이
그 원배달부가 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황수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원배달부 에피소드가 끝났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황수건의 일화가 나타납니다. 삼산학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18번째 줄이겠네요.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대단 즐겨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손님이 오면 의례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똥 마주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를 위해 만담 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학무국에서 시학관이나 이런 것이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죠.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아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라고 하면서 황수건의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피소드는 어떤 때 일이야? 급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보조배달부 전의 일인 거지. 그래서 급사로 있을 때. 그래서 지금 그 만담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색시에 대한 마음, 이 황수건의 아내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 됐습니까? 여기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황수건의 캐릭터를 보여줬어. 하루는 11번째 줄입니다. 나는 거의 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조배달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제 오지 않는 거지. 신문 배달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들었던 이제 황수건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루는이라고 한 거는 보조배달부에서, 그러니까 원배달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직접 나타내는 거. 반가웠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원 배달부가 잘 배달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건데, 수건이 돌렸을 때보다 더 어때? 잘 오죠? 수건이 배달하고 잘 온 거잖아. 어떻게 되느냐? 늦지도 않고, 제때 꼭 오고, 그리고 너가 돌렸을 때보다 3시간은 일찍 오고 날마다 온다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 거지. 그 사람 잘리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산학교에 대한 얘기를, 그 급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지금 이제 거기에서 좀 일하고 싶어 하는, 황수건의 그런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우두에 대한 거지, 우두. 그래서 우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나 집에 와서 일단 신문 잘 돌리고 있는지 확인한 거야. 얘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일했던 삼산학교 급사.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 이유는 우두를 넣지 말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거 이제 그것이 옳고 그르건 간에 황수건이 내가 우두를 맞아보니 어때? 힘이 빠졌어. 너도 만약에 우두를 맞으면 힘이 빠질 거야? 힘이 근력이 줄 거야? 내가 그랬으니까 너 그러니까 우두 안 맞는 게 좋아? 라고 해서 뭐 한 거야? 일종의 좋은 말을 해주러 온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황수건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 볼 수 있어?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예요. 그는 좋아서 번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천진난만한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제시가 된다. 간접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지금 이제 그 나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온 거였잖아. 뭐 쓸데없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우드 넣지 말라고 그 얘기 하라고 왔다. 그래서 그거였던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얘기가 이어지다가 이제 뭐로 넘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이 나가 황수건에 보여줬던 모습은 긍정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래, 너 지금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럼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래서 뭐 한 거야? 3원을 빌려준 거죠. 준 거야.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장사해보라고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거죠. 참의 세계. 참의 세계는 반대로 황수건이 나에 대해서 보이는 마음인 거지. 고마움, 감사함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장사가 망했는데, 장사 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가 달아났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 저희끼리, 그러니까 황수건과 그의 아내야. 금술은 괜찮았던 것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이 동서는 누구냐면 어디에서 여기 앞에 우리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죠? 얘 형이랑 같이 살았지? 맨 앞에 봐봐. 앞에 보면 지금 황수건에 누구랑 같이 가족관계 나오는 거 있는데 황수건에 대해서 여기 나온다. 우리 26쪽이죠. 26쪽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 어딨어? 양친과 형님 내외 이렇게 7 식구라는 거 찾았어? 다시 우리 여기 봅니다. 여기 몇 쪽이지? 부부. 양부 거기. 양친은 엄마 아빠 부모님. 그러면 봐봐. 이 동선 누구냐면 지금 형이 있다 그랬잖아. 황수건.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황수건의 형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황수건의 아내랑 형의 아내의 관계가 동서지간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형님의 아내가 뭐 한 거야? 괴롭힌 거야. 계속 볼게요. 저희끼리 금술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란. 지금 이거 봐. 가족에서도 지금 황수건 어떻게 더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부족하니까 가족이니까 더욱 배려해줘야 돼. 사회 내에서는 그래 효율적이지 못하지. 얘한테 뭔가 일을 맡기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가족은 최소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내가 달아난 계기가 뭐 때문이었던 거냐면 가족 때문인 거지. 동서의 괴롭힘으로 이제 도망간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황수건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야?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남편만 남 같으면, 이때 말하는 남 같으면은 무슨 뜻이겠어?
평범했으면이야. 부족하지 않고 평범했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지금 남편이 부족하니 어때? 따로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한 거지. 더군다나 거기에 동서가 괴롭혀. 만약에 동서가 안 그래도 그냥 둘이 좋으니까 부족하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가족조차 그렇지 않으니 도망간 거지. 됐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요 며칠 전이다. 이제 최근 일로 넘어왔네요.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죠. 그는 방금 그러면 선생님 잣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에 사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여기서도 지금 황수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볼게요.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래, 음미하는 거지.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문 안은 4대문을 말하는 겁니다. 4대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잖아. 맞지? 그 특별한 거 없으면 어떤 풍경이라 그랬어? 그게 좋은 모습인 거야. 응? 자연을 제시할 때 부정적 요소가 들어있으면 부정인데 자연의 풍경을 제시할 때 부정적 요소가 없어. 그러면 그 자연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라 생각해 주면 돼. 네, 시에서도 똑같아. 더군다나 지금 깁 뭐라고 되어 있어? 깁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비단이면 좋은 소재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밤에 달빛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습인 거지.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노라니까 과수원 같은 거죠. 그래가 포도밭에서 따온 거야, 훔쳐.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해석을 봐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이런 노래를 불러.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그의 심리를 노래로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 채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3원도 날렸고 그 다음에 포도도 훔쳤죠.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이게 바로 황수건에 대해 배우는 거지. 얘 나 보면 지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더군다나 노래 부르는 것도 썩 좋은 노래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지금 황수건을 위해서 피했어. 그는 길을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노래도 그렇고 이 담배도 그렇고 바로 황수건의 심리를 보여주는 이제 표현 혹은 소재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이건 누구의 입장인 거야?
그렇지. 지금 황수건이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느껴? 아, 달밤도 유감. 유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 유감하다는 얘기는 조금 뭐 안타깝다, 뭔가 아쉽다, 이런 게 이제 유감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나가 황수건이 처한 상황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표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보시면, 밑에 이제 달밤의 기능 나오죠? 거기다가 별표해 주세요. 달밤의 기능. 여기.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왜 그러냐면, 지금 달이 밝게, 아까 어떻다 그랬어? 깁을 깐 것처럼 지금 달빛이 내리쬐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 마치 한 폭의 뭐처럼, 그림처럼 보이는 거야. 그림처럼 표현한 거야. 사실은 이 황수건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지금 장사도 잘 안 됐지, 아내도 달아났지, 엄청나게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 마치 뭐처럼? 한 폭의 뭐처럼? 그림처럼의 느낌인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더욱 비참하게 그려지지 않게끔 이제 그런 효과를 드러낸다. 그래서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과 같이 지금 요 밑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느낌을 줘서 더 비참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다는 것,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작품 내용 정리하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 넘어가고, 이거 한번 읽어보자. 캐릭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고,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착하고 순박하고, 지능이 낮아서 모자란 말을 자주 하고, 은혜에 대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부침성이 좋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 에피소드를 여러 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황수건에 대한 동네 사람들은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 반면에 나는 아니었죠. 그 다음 서술자. 여기서는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 황수건이지. 주인공은 아닌데 나가 황수건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사건, 무슨 사건을, 주된 사건이 뭐야? 여기 뭘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나가 문제를 일으키냐? 나가 무슨 일을 일으켜? 아니지. 다 황수건이 일으킨 사건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황수건이야. 나라고 해서 무조건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황수건이 주인공이고, 황수건이 벌인 일을 지금 나가 관찰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점이 뭐였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잖아. 주인공 시점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가로 2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자 나가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왜? 관찰자라서야. 지금 여기에서 사건은 황수건이 일으킨 사건들이잖아. 맞지? 황수건 관련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나는 관찰하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상황, 전모를,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 황수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황수건의 불행에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욱 비참해지는
상황이 안 되게 해준다는 얘기네. 야, 그럼 이거 기억하자. 두 가지. 지금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황수건의 상황에 몰입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해했어? 황수건의 입장으로 보면 엄청나게 비참한 거란 말이야. 맞지? 아내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시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야? 막아주고 있는 거죠. 막아주며 황수건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태도는 황수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자기와는 반대로 세상의 야박함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2번에다가도 별표해 주세요. 두 번째. 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경쟁에서 도태된 모자란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태도. 그런데 사회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 사회는 용납하지 않아. 그걸 용납하지 않아. 발전의 반대. 점점 밀려나고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도태죠. 됐습니까?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참고자료. 서술자 나의 태도. 똑같이 어리석고 못난 인물일지라도 서술자가 어떠한 태도와 시선으로 그 인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동정과 염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의 황수건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황수건은 독자의 호감을 살 만한 어떤 장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도 없고 남다른 선의나 희생의 덕목과도 무관하다. 그러나 독자는 이야기 속의 황수건의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연민은 서술자인 나의 시점, 즉 황수건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점 속에 숨겨져 모르는 사이에 독자로 하여금 그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수건이라는 인물은 장점이 없긴 하지만 지금 나가 황수건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독자도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응? 어떤 거? 도스테에서 땡땡이 안 되는 도태된? 여기? 모자란. 그거라고 정노가 몇 번째 줄인데?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불러주신 거 하나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요. 내가 불러준 거? 도태에 대한 추가 설명. 도태가 무슨 뜻이냐고? 아, 발전의 반대. 점점 부족해지는 거. 퇴보하고 이런 것을 도태라고 합니다. 밀려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지금 우리 서술자의 태도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렇죠, 주관적.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겁니다. 관찰자일 때, 3인칭 관찰자일 때 객관적인 거야. 그거는 주관적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어떤 한 인물의 시점으로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볼게요. 일단 객관적인 거는 관찰자인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황수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라기보다 뭐야? 지금 그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지금 주관적인 거잖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있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어? 독자들도 황수건에 대해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건 일단 여기다 발표해 주세요. 달밤에 나타난 문제의식 3가지.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주제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작가가 이 소설을 쓴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로 당시 조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일본인이 받는 임금과 조선인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점점 더 멀어지고 실업자와 거린, 국민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갔다. 당시에는 사대문 안쪽만을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소설의 배경인 성북동처럼 사대문 밖의 공간은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로 가난한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 따르면 여기에서 황수건은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 왜 그럴까? 생각해봐. 지금 성북동에서 살고 그 다음에 황수건이 어때? 자꾸 경쟁해서 밀려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봐? 이 글에서는 조선인이라고 보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 속에서의 황수건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 밀려나고 있는 가난한 조선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거기에 뭐야? 여기 1, 2번에다가 모두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의 성북동의 역할은 두 번째 줄이죠. 여기 예시답 두 번째 줄. 식민지 근대의 그늘과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의 황수건. 그러면 2번이야. 황수건이 겪은 갈등을 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자면 30년대라는 시대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황수건처럼 모자라고 어수룩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더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황수건은 내적 갈등을 겪고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이거 어디서 나타나? 마지막 장면이지. 황수건이 뭐해? 담배 뻑뻑 피고 그 다음에 지금 술 취해서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내적 갈등을 겪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적 갈등을 어떤 거로 했어? 넓게 생각하자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 혹은 불만족스러워. 그것도 이제 내적 갈등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내적 갈등을 겪고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어떤 내적 갈등? 응? 어떤 이 소설에서 너가 알고 있는 그럼 내적 갈등은 뭐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보다 범위를 넓혀야라고. 지금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졸려. 이 생각이 들어. 이것도 내적 갈등이라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 불만 혹은 불안, 안타까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신이 처지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뭐라? 내적 갈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황수건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그건 알 수 없지. 살기 힘들다. 뭐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여기 왼쪽 볼게요. 참고자료 봅니다. 여기 보세요. 참고자료. 달밤의 기능. 다른 사람들에게 황수건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수다스럽고 어리석게 비추어진다. 그러한 황수건이 달밤을 배경으로 한 마지막 장면에서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달밤은 세상의 혼잡스러움을 가려준다. 황수건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밝혀주는 환한 달빛은 이 소설이 비극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기억해 주면 마지막 두 번째 문단에다 별표해 주세요. 비극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아주는. 1조 뭐냐면 아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뭐야 이거? 하이라이트가 딱 한 인물의 조명을 쏴주는 거 있잖아. 달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또 비극으로 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달밤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비극적 이야기를 낭만적 분위기로 이끌어가 소설이 지나치게 애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애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여운을 주고, 또한 황수건을 향한 서술자의 연민, 나의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주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정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애상적 느낌을 막아주는 것, 이렇게 여운, 이 달밤이라는 배경의 기능 3가지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이제 홍계열전, 이제 고전소설을 보는데 왜 얘도 소설로 볼 수 있는지, 서사갈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거야. 그거 보기 전에 왼쪽을 보면 서사갈래의 특징. 서사갈래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 거기 허구적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소설은 무조건 구라야, 구라. 사실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사실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허구야. 허구이긴 하지만 실제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성을 띈다, 이렇게 사실적이다 라고도 말하는 거죠. 사실성이 높아진다, 뭐 획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허구적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달밤이라는 소설에서의 나도 작가가 창조한 인물인 거야. 작가가 아닌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허구적인 거야. 그런데 성북동그 실제 지명이잖아. 맞죠? 그래서 4대문 이것도 실제 지명인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이해했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거야. 기본적인 건 뭐라? 허구야. 됐어요? 네. 얘도 보기 전에 밑에 거를 좀 먼저 보는데 핵심 정리부터. 고전소설, 국문소설, 여성 영웅소설,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습활동에 나오는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치사하게는 묻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한문소설, 국문소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선택지로 막 종종 나오고 그랬거든, 내신 문제에서.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적긴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영웅소설이야. 여성 영웅. 보통 영웅은 남성들로 많이 그려져 있거든. 근데 여성 영웅이다, 이 측면에서 이게 여성의식이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군담은, 요거는 군대야. 군대,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군담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적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비현실적 사건. 됐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여성 영웅의 순환 극복과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당연하지. 여성의식이 성장했다라는 얘기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거거든. 특징.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하고,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네, 왼쪽에 1대기 구조 나오죠? 영웅 1대기 구조? 왼쪽 위에, 네, 거기서 별표하고 그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 그러면 이 봉건, 우리 봉건이라는 말 잘. 봉건은 계급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하고 여성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지? 그렇지, 남성이 위에 있지. 그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여성의식 성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이것이 봉건적 역할을 거부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문소설은 뭐예요? 한글로 썼다고. 됐어요?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짧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거야.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낳아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남장인 거죠, 남장. 이게 이 점쟁이가 와서 얘 있으면 그 남장 해야지 뭐 그 위험한 거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남장으로 키웁니다.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강분에 버려진다. 그래서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 처음에는 고귀한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그래서 어렸을 때 버림받고, 그 다음에 여공, 조력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죠. 계월을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수학한다, 배운다는 얘기지. 남장을 한 계월은 이름을 평국이라 고친 뒤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그러니까 이 남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소재야. 왜냐?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남장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못했겠지.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여기에서 대원수가 바로 누구냐면 이거 계월입니다. 계월이 대원수가 돼. 지위가 대원수가 더 높은 거야. 가장 높은 그 군대에서의 지위를 원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계월이 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보국, 남자인 보국보다 여자인 계월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보국? 여기 나오죠. 보국은 여공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이 든 평국은 어이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진다. 남장했으니까 그동안 몰랐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 지금 이게 명나라 때인 거니까 황제잖아. 황제도 속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숨 내놔야지.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 좀 볼게요. 여기는 어이가 엎드려 아래었다.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옵니다. 천자, 황제죠.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10만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함으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문명하도록 하셨다. 이때 평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이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내가 여자인 것이 탄로날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 이건 집입니다. 집. 여자가 머무는 공간을 규라고 하죠.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을 갈아입고서 부모를 배웠다. 야, 이거 왜 그런 거겠어? 안타까운 거야. 왜냐면 남자 옷을 입으면 어땠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는 사회 활동을 해 못해? 못해. 왜?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장이라는 모티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제약을 조금 무마시켜주는 역할.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성의 사회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넘어갑니다.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개월이 천작계 상서를 올리자. 이제 먼저 뭐 한 거야? 먼저 들켰으니까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자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래 100번 절하고 아래옵나이다. 신첩이 5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낭의 부모를 잃었사옵니다. 그리고 두족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에 외로운 넋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평국, 그러니까 홍계월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남장을 한 이유인 거지. 뭐 한 거야?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남장을 해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제를 속이고 조정에 들어싸우니 신첩의 죄는 10,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래어 죄를 기다리옵고 내려주셨던 유지와 인수를 올리옵나이다. 이 유지와 인수는 얘가 어떤 지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걸 이제 하는 거야. 나 이제 벌 받겠다. 이런 거죠.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여 주소서. 천자께서 그를 보시고 용상을 치며 말씀하셨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이 없는 이리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라고 해서 지금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 별표.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 어찌 거두겠는가?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평국의 능력을 인정해서 평국이 지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황제가 뭔 거야? 황제가 인정한 거죠. 네. 그렇죠. 서리법 맞죠. 저 위에는 유학적 제시. 네, 유학적 제시.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홍계월전이라는 작품의 특성을 좀 살펴봤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서사갈래가 되는 거니까 봅니다. 예시다. 지금 얘를 서사갈래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서술자가 존재한다. 그래.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달밤에서의 시점은 1인칭 1인칭 관찰자. 여기서는 그렇죠. 전제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인물사건 배경으로 구성되고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네. 됐죠? 그럼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가 어떤 인물의 그 계월의 입장을 빌리는 거예요? 아니요. 다 드러내줘야죠. 예전에는 특별히 그런 거 없고. 물론 이제 계월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계월의 내면을 많이 드러내주지만 그거는 이제 누구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거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근데 얘는 그건 아니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내면은 알 수 있어, 없어? 그게 바로 특정 인물의 시각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인물의 내면들도 다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관찰자랑 3인칭 관찰자랑 전지적 작가랑 어떻게 내면을 드러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대화로서의 아니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가 지금 슬프다. 얘가 이런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 전지적이야. 그런 게 안 돼. 그냥 행동이나 묘사 이런 거를 통해서 드러내줘.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야 돼. 그러면 관찰자. 됐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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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작은 따옴표. 이거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홍계열이 생각하는 거잖아. 홍계열이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아니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누가 전달해 주는 거야? 서술자가 전달해 주니까 전지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2번 볼게요. 거기 예시답 쭉 읽어봅니다. 예시답. 달밤은 소외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 홍계열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아를 성취한 여성의 일생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 이야기를 전달한 서술자의 설정 등 서사갈래 고유의 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달밤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소외되고 모자란 인물의 삶의 연민을 느끼게 된다. 홍계열전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대 여성들을 대리만족시키고 남녀평등 및 여권신장, 아까 여성의식 얘기했던 거죠. 여권신장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됐습니까? 왜냐면 얘가 남장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 이름을 바꾼 거죠. 원래는 계열이었다가 이제 남장하면서 이름을 평국으로 바꾼 거야. 그럼 이건 평국의 시선이니까. 응? 평국의 시선을 전지적 작가가 드러내주는 거니까 겨울의 시각을 빌렸다 쓰면 안 되죠.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야, 그걸 이제 이게 작품 아니야?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의 인물이 있어. 그리고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서 얘네들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일 하는지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면까지도 이제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가 말한 그 특정한 시각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 사람이 내면을 드러내주면 특정한 시각이 아니야. 얘가 바라봐야 돼. 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만약에 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의 내면을 알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거 아니야. 얘 내면 드러낼 땐 당연히 얘 중심이지. 얘 내면 드러낼 땐 얘 중심이지. 이해했어? 어떤 한 이치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는 얘기는 얘의 내면은 서술자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그렇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짧잖아. 이 부분만으로 보기는 어렵지. 오케이? 네. 우리 옆쪽 39쪽 볼게요. 소설의 특성입니다. 소설의 특성, 인물사건 배경, 구성요소죠. 인물사건 배경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술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 그러니까 서사갈래에서의 가장 큰 특성은 서술자야. 이제 뒤에 극갈래 있지. 파수꾼. 사실 이제 이 이단원에서 가장 많이 그 갈래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그 서사갈래랑 극갈래를 많이 비교 대조하거든.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